오늘 할 내용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고요. 원래 되게 중요한 단원인데 우리 요 책에서는 한 페이지마다 이렇게 설명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꼭지가 총 4개 있거든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는 일단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까지만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단원의 이름은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해 본 적 있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생겨먹은 기호인데 좀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우리 보통 편의상 그냥 요렇게 나타냅니다.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땐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 기호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새로 배우는 기호인데, 자, 아이고 깨끗한 데다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냐면 등차 수열 배웠고 등비 수열 배웠고 2개 배웠는데 등차 수열 하면서 뭐 했냐면 일반항, 등차 중항, 수열의 합. 등비 수열도 등비 수열 일반항, 등비 중항, 수열의 합 이렇게 배웠거든요.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고 등비에서도 등비 수열의 합을 배웠고. 근데 이번 단원의 이름은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차나 등비 외에 또 다른 수열의 합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열의 합은 보통 그냥 SN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그냥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쭈루룩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A1, A2, A3 해서 n번째 항까지 그냥 싹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S10이면 그냥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고요. S100이면 첫 번째 항에서 100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쓰는 거야. 더하는 녀석들이 얘네들을 더하고 있는데 생긴 모양을 보면 A는 다 똑같이 있고요. 아래 첨자가 그러니까 밑에 조그만 글자로 1, 2, 3, N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거는 다 똑같이 생겼고 여기 오는 숫자만 달라지더라는 거야. 1에서부터 N까지로. 그래서 요 자리에 보통 뭐 꼭 K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보통 K를 쓰고요. K 요렇게 해놓고 요 K 자리에 1, 2, 3부터 N까지 순서대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타내기로 K는 1, N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기호라는 건 약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시 강조하자면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에 무언가 써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K라는 녀석이 1에서부터 출발해서 N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고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정수 다 더하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K라고 써 있는 자리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N까지 집어넣어서 걔네들을 다 더하는 걸 이런 기호로 나타내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SN이라는 녀석이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는 녀석이나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간편한 기호를 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기호를 배우는 이유는 이 기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SN이라는 건 마지막 항이 누구인지만 표시하는 거죠.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0이면 10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S100이면 100번째 항까지 합이야. 출발은 어디예요? 항상 첫 번째 항이에요. 이건 출발은 무조건 첫 번째 항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를 내가 다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소리인데 시그마 K가 3에서부터 10까지 10은 너무 많다. 손으로 쓸 거니까 3에서부터 뭐 7까지 AK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출발이 3이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녀석이 누구라고? K가 3부터 시작한다고요.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까지 넣을 거래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걸 SN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7번째 항까지 합해서 2번째 항까지 합을 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얘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근데 이걸 시그마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딱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중이고 쉬운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한 문제에 A라는 수열도 있고 B라는 수열도 있고 여러 개의 수열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떤 수열의 합인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합이라는 의미로 S를 썼는데 A 수열의 합, B 수열의 합 둘 중에 누구를 S라고 하는지 문제에서 꼬박꼬박 지정을 해줘야 돼. A 수열의 합을 SN이라 하고 B 수열의 합을 TN이라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다고. 근데 얘는 누구를 더할 건지 보이죠. A라는 수열을 이렇게 더하세요라고 눈에 딱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보게 될 거라서 미리 얘기하자면 조금 더 복잡한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K가 1에서부터 5까지 A에 2K-1 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는요. 똑같이 하는 거야. K 자리에 1부터 넣을 건데 K가 여기 들었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냐면 A 1이고요. 2 집어넣어보면 4에서 1 뺄 거니까 A 3이고요. 3 집어넣어보면 A 5, 4 집어넣으면 A 7, 5 집어넣으면 A 9예요.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 라는 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써먹은 건 SN 가지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SN은 왜?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순서대로 다 더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처럼 띄엄띄엄 더하는 건 S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법이 처음에 보기엔 되게 어색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보는 순간 아 뭔가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눈치를 좀 채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뒤에 오는 녀석이 등차 수열이면 그냥 배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요 뒤에 오는 게 등비 수열이면 그냥 등비 수열의 합 공식 가지고 구하시면 된다고요.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랬다고. 그죠?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가 AK 일반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다 1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다 써도 되긴 하지. n이라고 하지 말고 10이라고 합시다. 딱 숫자 정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뒤에 오는 녀석 K에다 1부터 10까지 넣어서 다 더하세요인데 이 뒤에 오는 걸 보니까 어떻다고 K에 관한 1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1부터 넣어봐도 알 수 있는데 넣어보면 1 넣으면 5고요. 그 다음은 7이고요. 그 다음은 9예요. 그 다음은 11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23까지 갈 거라고. 써봐도 알 수 있죠.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근데 우린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1차 함수니까 아 등차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누구냐면 1 대입한 거. 마지막이 누구냐면 10 대입한 거. 반 나누고 항의 개수는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10개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도 등차 수열인 것만 눈치채시면 시그마라고 당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편한 건 이런 것도 있겠지. K가 K라고 하지 말고 이번엔 N이라고 해볼까요? N이 3에서부터 9까지 마이너스 N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것도 계산하세요 그러면 N에 관한 1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손으로 써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요. 의심스러움 써보시고. 써보지 않아도 뒤에 오는 녀석이 등차구나 라는 걸 알았고 3부터 9까지 집어넣으래요. 그럼 손으로 다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지. 등차니까 몇 개 더하래. 첫 번째 항이 누구냐면 3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에요. 3 대입해보면 2고요. 마지막 항은 9를 대입한 게 마지막 항이겠죠. 9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4예요. 이거 반으로 나눌 거고 항의 개수 몇 개냐면 3부터 9까지니까 총 7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라는 답이 만들어진다고요. 맞아? 맞겠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나와 있는 기호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새로운 기호를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좀 뭐 거창하게 말해서 성질이지만 저 기호를 보고 당황하지 말라는 뜻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는 녀석이랑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라는 녀석이에요. 이거 두 개를 더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볼까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얘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마치 시그마를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냥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얘는 1부터 넣어보면 A1 더하기 B1이고요.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고요.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B3예요. N 집어넣으면 AN 더하기 BN이거든.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시그마잖아요. 좌변이라고. 근데 써놓은 걸 보니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더하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꾼 거냐면 얘네들끼리 먼저 다 더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끼리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딱 더할 거야 라고 쓴 거지. 그게 우변에 있는 거라고. 그죠? A1부터 AN까지 다 더하고 B1에서 BN까지 다 더한 다음에 한 번 딱 더하고 치울 거야.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기는 시그마 뒤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한 번만 더해도 상관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게 편하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따로 되어 있는 걸 1에서부터 n까지 요 숫자만 똑같으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거든요. 빼는 거. 얘도 보면 A1에서 B1을 빼는 거고 A2에서 B2 빼는 거잖아요. AN에서 BN까지 빼는 거야. 뺀 것들을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A1은 다 플러스일 거고 B라는 녀석은 다 마이너스가 달려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A 다 더하고 B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싹 빼버리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뒤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1에서 n까지라고 똑같이 써있으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책에 보시면 이거 뒤에 뭐 나오냐면 실수배 하는 거 하나 나오고요. 실수배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 숫자 C는 그냥 여기 알파벳 C는 그냥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뭐 얘기하는 거냐면 1부터 넣으면 CA1, CA2, CA3 해서 CAN이죠.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 그런 의미라고. 그럼 C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 싹 더해가지고 C 한 번 딱 곱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뽑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K랑 상관없는 숫자라면 시그마 밖으로 뽑아내서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C를 한 번만 곱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비슷한 걸로 또 누가 있냐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그냥 딸랑 C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시그마 뒤에 시그마 K에다 1에서 N까지 넣을 건데 K가 없어요. K랑 상관없는 식이 왔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N 곱하기 C다 이랬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K가 1일 때 얘는 뭐냐면 C예요. K랑 상관없으니까. K가 2여도 얘는 C고요. K가 3이어도 C고요. K가 N일 될 때까지 계속해서 C예요. 얘네들을 더하란 이야기니까 그냥 C를 N개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N 곱하기 C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K랑 상관없는 어떤 식이 왔다면 얘는 그냥 K가 1에서 N까지 움직이는 동안 계속해서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걔를 n번 더하는 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그마라는 기호의 성질에 나온 건데 책이 없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지금 여기서 더하는 거 빼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는 거나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 이렇게는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것도 제가 위에서 계속 예시 들었던 것처럼 해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1이랑 B1을 곱하고 좀 좁으니까 옆에다 쓸게요. A1 곱하기 B1하고 A2 곱하기 B2하고 A3 곱하기 B3 이런 애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변에 있는 건 A1, A2, A3 등등등을 더한 거랑 B1, B2, B3 등등등을 더해가지고 곱하라는 건데 이거는 전개해보면 얘도 나오지만 얘도 나오죠. 얘도 나온다고. 이런 애들이 튀어나온다고. 이런 애들이 튀어나온다고. 여기 없는 애들이.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더해서 곱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시그마 뒤에 더하기나 빼기를 연결되어 있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찢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런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절대로 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 한 덩어리 채로 그대로 계산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아주 쉽게 생긴 제곱 이런 거 나와도 걔는 따로따로 계산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곱도 곱하기 하나잖아요. 완전 제곱식 이런 것도요. 따로따로 계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하셔야 되고 좀 이따가 뭐 공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따로따로 계산할 수 없으면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해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시켜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나누기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나누기라는 건 역수치에서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나 곱하는 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더하거나 빼는 연산은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따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시그마라는 기호의 성질 중에 매우 중요한 녀석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책에 보시면 첫 번째 꼭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러 가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외워야 하는 공식인데 시그마, 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사실은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랑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히나 세 번째 게 중요하거든요. 좀 크게 보자면 이런 건데 좀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n이 1에서부터 5까지 3n-2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시그마 1에서 5까지라고 했는데 뒤에 오는 게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k가 1에서부터 뭐 6까지 2의 k-1승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이건 k에 관한 지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등비 수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등비 수열의 합으로 해결하시면 되죠. 등비 수열의 합 구하려면 뭐 필요하다고? 초항이랑 공비랑 항의 개수. 초항은 k에 1부터 넣을 거니까 1 집어넣었을 때가 초항이고요. 공비는 k 밑에 있는 숫자가 공비라 그랬어. 그러니까 2가 되겠죠. 항의 개수는 1에서 6까지 넣어서 더할 거니까 6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시그마 뒤에 오는 식으로 이렇게 등차이거나 등비인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녀석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제곱 이런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건데 이 녀석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1학년 때 했던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n 더하기 1의 세제곱. 이게 이제 세제곱 하는 걸 많이 볼 일이 없긴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겠죠.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여기서 n 세제곱만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n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숫자들을 한번 넣어 볼 건데 n에다 1을 대입하시면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뺀 게 되고요. 이건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숫자 2를 집어넣어 보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는 건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만 더 넣어보면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이에요. 자리가 있으면 하나 더 할까요? 5의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은 3 곱하기 4의 제곱 3 곱하기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면 제일 마지막 녀석은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까지 오는 건데 순서대로 1, 2, 3, 4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n이 되기도 할 테니까 n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싹 다 뭐 할 거냐면 더해볼 거예요. 그러면 좌변부터 생각해보면 여기 2의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알아서 소거가 되겠죠? 다 더한다고 치면. 그 다음에 오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도 소거가 될 거고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도 소거가 돼요. 얘도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쌍을 맞춰 오다 보면 요 n 세제곱도 요 바로 위에 있는 녀석 때문에 소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좌변엔 누가 남게 될 거냐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뺀 녀석만 남아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알아서 짝이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요. 맨 끝에 하나씩만 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변에 오는 건 순서대로 그냥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는 요 덩어리는 앞에 3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3으로 뽑아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에서 n까지를 다 제곱해서 더하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요 덩어리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똑같이 3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건 뭐 등차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오는 1은 그냥 더하기 1이에요. 더하기 1이 몇 개 있냐면 n개 있습니다. 여기 n1, 2, 3, 4에서 n까지 오는 거니까 개수가 n개예요. 그래서 맨 뒤에 1이 n개 오더라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럼 보면 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n 아니면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뭐 약분할 거 하시고 뺄 거 빼시고 인수분해 예쁘게 하시면 요 녀석 뭐라고 식이 정리가 되냐면 어땠을까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이란 녀석은 요거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돼요.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런 식의 식을 갖게 됩니다. 이건 뭐 외우셔야 될 녀석이고요. 매번 할 때마다 유도할 수는 없거든요. 넘겨서 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을 외워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걸 외우셔야 되고요.
말했지만 시그마 뒤에 얘가 오거나 얘가 오면 그냥 등차나 등비 합으로 구하면 되는데 얘는 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수열이 아니에요. 배운 수열이 아니라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렇다고 K 곱하기 K니까 시그마 K를 구해서 완전 제곱할 거냐 그것도 안 된다고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저건 따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1에서 10까지 K 제곱을 구하고 싶었다면 얘는 6분의 10, 11, 2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이 아니라 일반항으로 n 딱 만들어 놨을 때 공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공식을 외워보자면 이런 건데 분모가 6인 건 안타깝지만 그냥 다짜고짜 외우셔야 되고요. 분자 보면 1에서 n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n이에요. 6분의 n 1에서부터 n까지니까 6분의 n 요거보다 1 큰 게 그 다음에 오고요. 얘네 둘이 더한 게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n 하나 큰 거 앞에 거 둘이 더한 거 해서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집니다. 값을 계산할 때도 1에서 10까지니까 6분의 10 요거보다 1 큰 거 앞에 거 둘이 더한 거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인 녀석도 있거든요. 요 k 세제곱인 녀석도 유도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4제곱 가지고 유도하는 거예요. 4제곱. n 더하기 1의 4제곱에서 n의 4제곱을 빼면 뒤에 뭐 4n 3승, 6n 제곱, 4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걔네들 쭉 집어넣어 가지고 유도해 보시면 세제곱, 제곱, 1차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제 이거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도해 보시면 되는데 결론만 얘도 알아두자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외우세요. 뭐 굳이 안 해보셔도 됩니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뒤에 세제곱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뒤에 4제곱 나와 있는 것도 구하자면 구할 수 있죠. 역시나 n 더하기 1의 5승 가지고 유도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본 적도 없고요. 교과서에 안 나오고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4제곱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인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책에 보면 요 위에 1에서부터 n까지 k인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건 등차잖아.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더하는 거니까 1, 2, 3, 4에서 n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그냥 처음 거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계수 곱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니까 깔맞춤을 하려고 여기다 그냥 같이 써뒀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여러분 꼭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수 그대로 더한 거, 얘는 제곱해서 더한 거, 얘는 세제곱해서 더한 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뒤에 이런 녀석들이 오게 되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모양을 다시 강조하자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모에 2가 오고요. 1에서 n까지야. 그래서 n 요거보다 1 큰 거 이렇게 생겼고요. 6분의 n 하나 큰 거 앞에 거 둘이 더한 거. 그리고 k 세제곱을 더하시면 이거 완전 제곱한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고요. 지우기 전에 요 가운데 유도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인수분해 하는 거 안 보여줬는데 굳이 이걸 칠판 한문복판에다 이만하게 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사실은 수열의 합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가. 첫 번째 칠판 한바닥 쓸 때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설명한 거고 두 번째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소거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소거되고 있는 거, 이 소거되는 과정 자체가 수열의 합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몇 번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했냐면 맨 위에 식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숫자 집어넣어서 다 더했죠.
1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다 더했는데 가운데 있는 애들이 알아서 다 소거가 돼버렸거든요. 소거가 될 거라는 건 숫자를 넣어보지 않아도 이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맨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 얘는 n 더하기 1이고요. 얘는 n이고요. 그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있어요. 나는 n에다가 순서대로 숫자 집어넣을 건데 숫자 집어넣어서 다 더할 거거든요. 그런데 얘랑 1 차이 나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제곱인 건 어차피 똑같이 세제곱이니까 상관없고 얘는 n 더하기 1이고 얘는 n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싹 다 더해버리면 하나 커지면 쫓아가고 하나 커지면 쫓아가죠. 커졌는데 쫓아가면서 잡아먹고요. 커지고 쫓아가서 잡아먹고 커지면 쫓아가서 잡아먹는다고. 1 차이 나거나 2 차이 나거나 어쨌든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1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었을 때 가운데가 다 소거돼서 결론적으로 양쪽 끝에 것만 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변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돼. 그런 뜻이라고요. 교과서에 이런 용어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게 돼서 연쇄소거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얘는 1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었을 때 가운데가 싹 지워지는 연쇄소거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식이 아주 간단한 형태로 변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얘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요 얘기가 세 번째 꼭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 다시 k가 1에서부터 10까지 3k-1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k가 1에서부터 10까지 3k k가 1에서부터 10까지 1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냥 요 상태로 등차 수열의 합인 것처럼 계산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시그마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고요. 거기에 실수배 3이니까 밖으로 빼면 되고 얘는 방금 정리했던 공식 중에 있는 거니까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게 1차식이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건 지수식이죠. n이 변수인데 n이 지수에 들어있는 지수식이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죠? 공비가 3이고요. 초항이 3분의 1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더하기 k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것도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k가 1에서부터 11까지 k제곱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11까지 k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것도 공식이에요. k제곱. 이것도 공식이라고요. k. 결론을 내보면 6분의 이거는 11 요거보다 1 큰 거 앞에 거 둘이 더한 거 얘는 2분의 11 1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거 산수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거 왠지 약간 뭔가 그냥 두기 싫어가지고 막 손대고 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싹 하잖아요. 그러면 1차식 두 개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k가 1에서부터 11까지 k 곱하기 k가 1에서부터 11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죽여버릴 거야. 계산하면 안 돼요. k랑 k 플러스 1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하시면 안 된다고요. 응?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전개해서 이 모양새로 바꿔야 되는 거야. 더하기로 연결된 건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지만 곱하기로 연결된 건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더. k가 1에서부터 9까지
저거랑 비슷한 k제곱 더하기 k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상하죠? 시그마 뒤에 온 게 k제곱 더하기 k분의 1이래. 뭐 당연히 등차수열 아니죠. 이건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고요. 등비수열도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수식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얘네들 중에 하나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얘네들 중에 하나라는 건 뭐 순서대로 더하든 제곱해서 더하든 세제곱해서 더하든 그런 건데 이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분모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밑에 거 계산한 다음에 뒤집을 거냐? 그러시면 안 되죠. 나누기는 따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야. 요 녀석은 이건 외웠다 치고 부분 분수라고 부르는 건데 n 더하기 1분의 1 이란 녀석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둘이 쪼개져요. 원래 일반화된 식은 누구냐면 a b분의 1이라는 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분모에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라면 둘이 뺀 거 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된대요. 이건 뭐 유도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우변에 있는 거 이거 통분해보면 a b분의 b-a고요. b-a가 약분되면 a b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분모에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요 식을 약간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요 b-a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a b분의 b-a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분모에 곱이 있고 분자에 차가 있다면 분의 1 빼기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 공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거 빼기. 아까 공식 유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더했을 때 소거된다 그런 이야기 했죠. 다시 저기 써있는 거 보시면 n 더하기 1분의 1이래요. 그럼 얘는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건데 n이고 n 더하기 1이잖아요. 연속되어 있는 숫자인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등차도 안 되고 등비도 안 되고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든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얘란 이야기고요. n 더하기 1에서 n을 빼면 1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이제 안 써도 될 녀석이었고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뀐다는 거죠. 얘는 1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러면 n하고 n 더하기 1이 마이너스로 연결된 상태가 되죠. 물론 분모에 들어있는데 그건 상관없잖아. n에다 순서대로 숫자 넣은 다음에 다 더한다고 치면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알아서 다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녀석도 변형을 해보면 k제곱 더하기 k분의 1인데 인수분해 해보면 k가 1에서부터 9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쟤는 부분분수 요거처럼 쪼개보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요 상태에서 순서대로 숫자 집어넣어 보시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에요. 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9까지 대입해보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더하기 2분의 1 둘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없어질 거고 얘도 그 다음에 오는 누군가랑 없어졌을 거고 얘는 요 앞에 오는 누군가랑 또 없어졌겠지.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1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게 될 거라고요. 계산해보면 10분의 9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계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녀석이 된대요.
저걸 1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한다고 치면 막 다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 근데 이런 방법을 거치면 간단하게 10분의 9라는 값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비슷한 녀석으로 또 하나가 있어서 그거까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15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분모에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이에요. 얘도 당연히 시그마 뒤에 오는 걸 쳐다보면 이거 등차 수열이 당연히 아니고요. 등비 수열도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 알려드린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까는 뭐 K제곱, K세제곱인데 얘는 분모에 들어있기도 하고 루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뭐밖에 남지 않았냐면 n 더하기 1 연속되어 있는 녀석이 둘 다 식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네를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로 연결하겠다는 건 결국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니까 뭘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분자와 분모에 요렇게 생긴 녀석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해보면 분모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분자에 마이너스 1을 줘버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n이랑 n 더하기를 마이너스로 연결한 꼴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넣어보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등등등 해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루트 15 더하기 루트 1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다 더해보면 루트 2는 둘이 소거가 일어날 거고 루트 3도 소거 되겠죠. 루트 4도 뒤에 있는 애랑 없어지고 그래서 루트 15도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6 그래서 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 두 가지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사실은 분수 형태라기보단 연쇄소거가 일어난 녀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단원에서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 단원은 수학적 기납법이거든요. 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수열의 합이라는 걸 딱 쳐다보면 즉 시그마라는 기호를 보면 여러분의 사고 회로는 어떤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 그 녀석이 등차 수열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건 n에 관한 1차식인지 아닌지를 보라 그런 이야기고요. 등차 수열이면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얘는 뭐 공식 기억하고 있죠? 공비랑 초항이랑 개수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이 단원에서 하는 시그마예요. 여기서 오늘 두 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공식,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얘네들은 공식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n 더하기 1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2분의 n 더하기 1 완전제곱 이렇게 생긴 거 3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연쇄소거다 그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부분분수라던가 분모 유리화라던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어서 요거 두 개만 나와 있는 거고요. 굳이 이걸 다시 쓴 이유는 여러분이 수열의 합 시그마라는 걸 딱 보고 대부분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대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여요.
등차로 풀어야 되는지 등비로 풀어야 되는지는 당연히 보자마자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몇 번 풀다 보면 아 이거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이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했죠. 여러분의 사고 회로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등차인지 보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등비인지 보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보시고 아니면 버려요. 남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어려운 건 다 여기서 나와요. 무엇인지 모르게 생겨 먹은 건 다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엄청 어려운 거야. 본 적 없는데 도대체 뭐지? 대부분 이겁니다. 대부분 이거라는 건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시간에 연속되어 있는 k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런 애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꼭 1 차이 나는 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k랑 k 플러스 2, 뭐 n 마이너스 1이랑 n 플러스 1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도망가면 한 발짝 느리든 두 발짝 느리든 세 발짝 느리든 쫓아와서 잡아먹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소고가 일어날 거니까 그럼 앞에 거 몇 개, 뒤에 거 몇 개 이렇게 남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와 있는 건 다 요 녀석에서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꼭 기억하시고 단어는 저거지만 모양 자체는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고민을 해보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책에 있는 것만 다시 눈으로 빨리 확인을 좀 하고 가자면 시그마 뭐 기호 이야기 했고요. 성질 이야기도 다 했고요. 두 번째 나온 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에요. 공식만 딱 정리되어 있죠.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 K제곱은 6분의 n, 1 큰 거 둘이 더한 거. K 세제곱은 2분의 n 더하기 1 완전제곱.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부분 분수로 쪼개지는 거고요. 요것도 부분 분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K 플러스 A랑 K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부터 넣으면 가운데가 다 지워질 거라고요. 세 번째 것도 보시면 루트 K랑 루트 K 플러스 1이에요. 분모 유리화 하시면 마이너스 연결된다고요. 참고로 마지막에 오는 거요. 이것도 써있는 게 이래서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좀 뭐랄까 식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게 약간 생리적으로 불편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괜찮은 건 우리는 K에다가 작은 숫자부터 조금씩 큰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서 더할 거거든요. 그래서 K랑 K 플러스 1 중에 작은 숫자가 앞에 있어야 가운데가 지워지는 게 잘 보여요. 소거되는 게. 이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보면 1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고요.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야. 그 다음 건 루트 4 빼기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건 루트 5 빼기 루트 4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게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이렇게 생겼다고요. 소거되는 걸 쳐다보면 얘랑 얘가 소거되는 거고요. 얘랑 얘가 소거되는 거고 얘랑 얘가 소거되는 거예요. 띄엄띄엄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고. 헷갈린다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 누가 죽을 거라고. 얘가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처럼 써보면 K를 앞에다 쓰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죠? 그래서 작은 걸 앞에 쓰시는 게 지워지는 게 잘 보이니까 이렇게 써서 나중에 계산은 하도록 하시고요. 말한 것처럼 네 번째 꼭지는 제가 오늘은 설명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공부는 여러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문제로 넘어가서 나와 있는 거 몇 개를 좀 보자면 기호에 대한 이야기니까
새로운 기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요 기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해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보시면 AK랑 BK를 더해서 제곱했어요. 이 제곱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시그마의 곱하기는 따로따로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그마는 어쩔 수 없이 다 전개해서 얘가 20이다 밖에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K 더하기 BK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AK의 제곱 마이너스 2AK BK 더하기 BK의 제곱이죠. 얘가 8이다 하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하라고 한 게 AK BK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이거 둘이 빼는 건 가능하죠.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둘이 빼보면 식 자체도 빠질 거니까 얘네 둘이랑 얘네 둘은 사라지고 요것만 4개가 남겠죠. 그게 12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것의 값을 찾으시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더하기 빼기니까 시그마는 어차피 다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써드리면 이게 오히려 헷갈릴까 봐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AK 더하기 BK를 제곱한 게 20이니까 그럼 AK 더하기 BK는 루트 20인가 봐. AK에서 BK를 빼서 제곱한 게 8이니까 그럼 얘는 루트 8인가 봐. 이거 둘이 더하고 빼서 AK랑 BK를 따로 구한 다음에 둘이 곱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완전 외계어하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이런 풀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그마를 띄어낼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시그마 붙인 채로 계산하시고 다음에 오는 거 이런 거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4의 K분의 5의 K 더하기 3의 K래요. 머릿속에선 순서대로 돌아가기를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등차인지 보시고 아니에요. 등비인지 보시고 등비가 맞아요. 아닌 것처럼 생겼지만 이게 왜 등비냐 하면 K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내다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건데 더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요렇게 하고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죠. 4분의 5의 K승 더하기 4분의 3의 K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등비수열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등비수열이고 더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죠. K가 1에서부터 10까지 4분의 5의 K승 K가 1에서부터 10까지 4분의 3의 K승 그죠? 그래서 얘는 초항이 4분의 5, 공비도 4분의 5, 항의 개수 10개 초항이 4분의 3, 공비도 4분의 3, 항의 개수 10개 따로따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서 나중에 더하기만 하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거 눈치채시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어쩐다고 이거. 제곱이잖아요. 전개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도 전개하시고 얘도 전개하시면 K에 관한 2차식 될 건데 뭐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고요. 이게 또 요령을 약간 부려보자면 앞에 있는 것도 1에서 10까지고 뒤에 것도 1에서 10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칠 수 있어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고요. 전개해보면 4K제곱, 4K제곱, 8K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그마를 다 나눠준다고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8K제곱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4K, K가 1에서부터 10까지 1. 그래서 산수를 완료해보면 8 곱하기 K제곱이에요. 6분의 10,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빼기 4에 2분의 10, 하나 큰 거, 더하기 얘는 10이죠. 그래서 이것만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공식에 넣어서 계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56번. 1056번. 어렵거든요.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알려드리고 나면 그게 뭐 그렇구나 할 텐데 처음 보면 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1에서부터 n까지 ak가 n제곱이래요. 1에서부터 5까지 ak 제곱을 물어봤어요. ak가 나왔고 ak 제곱이 나왔다고.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은 다음에 제곱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네? 이거 좀 다서 볼까요? 물어보고 있는 건 K가 1에서부터 5까지 AK의 제곱이라는 건데 이건 이거랑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질 거라고요. 문제 나온 건 1에서 n까지 ak야. 즉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제곱해서 얘를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건 ak를 제곱한 녀석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얘를 찾아야 돼, 얘를. 이걸 찾아야 거기에다가 1에서 5까지를 집어넣어서 다 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는 힌트로 나온 게 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냐면 얘를 찾아야 돼요. AK. 과정은 이렇다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가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AK, 즉 AN이라는 녀석이 누구인지 K라고 합시다. AK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이걸 제곱하는 거야. 뭐 그냥 식을 제곱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그마를 달아서 산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를 완전히 제곱해서 얘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시그마 떼내고 제곱한 다음에 다시 시그마를 붙여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과정은 이렇다고. 얘가 누구인지 찾아야 하는데 힌트는 시그마 붙은 AK밖에 없으니까 시그마를 떼내서 AK가 누구인지 찾고 그걸 제곱해서 다시 시그마를 붙여서 산수하자 그 얘기예요. 그럼 과정을 다시 보면 이런 거지.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는 게 N제곱이다 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얘가 필요하다고요? AK. 이걸 찾는 방법은 1에서 N까지 AK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SN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거 쭈루룩 다 더한 게 얘더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요? 얘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상 SN이 나와 있고 이거라고. 이걸로 AN을 찾아야 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1에서 n-1까지 AK) 식은 뭐가 될 거냐면 n 대신에 n-1 쓴 거니까 이제 얘는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두 식을 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빼보면
1에서 n까지 ak이고 1에서 n-1까지 ak니까 둘이 빼면 누구만 남는다? a, n만 남는다고요. 마치 sn에서 sn-1 빼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는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2n-1 이렇게 생겼고요. 물론 sn에서 sn-1을 뺀 거니까 요 n에는 1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2 이상만 집어넣을 수 있는 an이고 a1은 따로 찾아야 되는데 a1 찾아봤자 얘랑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죠. 왜? s0이 0이니까. n이 2 이상이고 a1이 어쩌고 저쩌고 찾아보지 않아도 첫 번째 항부터 이거인 걸 알 수 있다고요. 왜? sn이라고 나와 있는 식에다가 0 대입해보면 0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an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ak는 누구라고? 2k-1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럼 ak의 제곱은 뭐라고? 2k-1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다시 k가 1에서부터 5까지 ak의 제곱이라는 건 k가 1에서부터 5까지 2k-1의 제곱이고 제곱이래요. 얘는 전개한다고 1에서부터 5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에요. 바로 갑시다. 어차피 다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죠? 더하기랑 빼기니까 시그마 따로따로 하시면 첫 번째 건 앞에 4 붙어 있고요. k제곱이야 1에서 5까지 6분의 5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빼기 4에 2분의 5 하나 큰 거 그리고 더하기 1은 5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거 짜라락 산수하시면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뭐 과정도 복잡하긴 하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꽤 복잡합니다. 시그마 AK 나왔는데 시그마 AK의 제곱을 찾으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요. 간소화해서 보자면 시그마 AK에서 바로 시그마 AK의 제곱을 갈 수 없으니까 시그마 AK에서 AK를 찾고 AK를 제곱한 다음에 다시 시그마를 붙이셔야 된다고요. 다음에 1060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 때문에 헷갈려들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거 보시면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겠죠. 근데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일까봐 다시 쓰자면 시그마 L이 1에서부터 N까지고요. 그 괄호 안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L까지 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결해 보면 K가 1에서 L까지니까 밖에 있는 시그마는 아직 손 안 댔고요. 2분의 L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괄호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 보면 L 플러스 1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얘는 전개해야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L이 1에서부터 N까지 2분의 L제곱 더하기 2분의 L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공식에 집어 넣어 보면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얘가 56이라는 값을 가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좀 복잡하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령을 좀 부려보자면 3차 방정식을 푸는 건 약간 귀찮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n이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령껏 잘 찍어보는 겁니다. 뭐 대충 한 5쯤 넣어보고요. 56이 안 되면 5보다 큰 숫자를 조금씩 넣어보고요. 너무 크면 5보다 좀 작은 숫자 넣어보고요. 굳이 5 아니어도 되고요. 아, 그렇다고 막 100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잖아. 너무 큰 숫자를.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 집어 넣어가지고 56 나오는 자연수를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뭐 그거 하는 거니까. 방정식 푸는 거니까. 3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그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뒤에 방정식을 푸는 건 뭐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 얘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내서 결국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그마가 겹쳐서 여러 개 나오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 개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도 풀어봤고요. 1시간 좀 넘었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아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이것도 참 어려운 거고. 잠깐만요. 자. 무섭게 생겼죠? 근데 요거가 이제 시그마를 배웠을 때 가장 뿌듯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 수열의 합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첫 번째 항이겠죠? 요게 두 번째 거고 요게 세 번째 거고요. 요게 마지막에 오는 녀석인데 몇 번째 할 거냐면 n 번째겠죠? 1 곱하기 n, 2 곱하기 이거, 3 곱하기 이거 해서 n 곱하기 1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n개의 항을 더하세요인데 그러니까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그마로 나타내야 돼요. 시그마로 나타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등차로 해결할지 등비로 해결할지 공식으로 해결할지 연쇄속으로 해결할지 등등등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다야. 그것만 하시면 해결될 건데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간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건 알았고 그래서 중간에 K번째에 어떤 녀석이 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는 건 1 곱하기 n이었고 두 번째 오는 건 2 곱하기 n-1이었고 세 번째 오는 건 이렇게 생겨서 n번째 오는 건 n 곱하기 1이었다고요. 그럼 중간에 K번째는 누가 올까를 생각해보면 앞에 숫자는 1, 2, 3에서 n까지 커져가고 있죠? K가 오겠네. 뒤에 숫자는 n부터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요. 맨 마지막 1 될 때까지. 근데 규칙을 보면 둘이 더해서 맨날 똑같은 n 플러스 1이죠. 앞에 거 뒤에 거 둘이 더해서 n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K번째 오는 건 앞에 오는 건 K가 올 거고 뒤에 오는 건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K에다 1 집어넣으면 얘 나오는 거고 K에 2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고 K에 3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고 K에 n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K번째 오는 녀석이고 이 앞에 K에다가 1에서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이게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나타낸 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K번째에 누가 오는지를 알아내셔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뭔가 일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만 간단히 해보시면 될 텐데 이 시그마 뒤에 변수가 K도 있고 N도 있어요. 알파벳이.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K거든요. 주인공이 K라는 건 N은 우리 눈엔 알파벳처럼 보이지만 시그마한테는 숫자인 것처럼 취급하세요. 그런 뜻이어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N 플러스 1 K 빼기 K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전개를 했고요. 일부러 요거는 더 전개 안 했어요. 이거 그냥 한 덩어리의 숫자라고 취급할 수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요 n 플러스 1은 k 입장에서 보면 상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던질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 k가 1에서 n까지 k 빼기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될 거라고요. 요 시그마가 따로따로 들어갈 텐데 얘는 그냥 그대로 오면 되고요. 얘는 요 n 플러스 1 k랑 상관없는 숫자니까 시그마 밖으로 던져서 이 밖으로 나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건 n 플러스 1에다가 시그마 k네요. 2분의 n 플러스 1 이고요. 뒤에 오는 건 k 제곱이네.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뭐 공통된 거 모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통분하시면 답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K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 이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었고요. 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보시면 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까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합을 구하세요거든요.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안 보여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거 세 번째니까 K번째 누가 오겠구나라는 걸 식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녀석을 쳐다보고는 뭐지 갔어? 뭐 나열되어 있는 녀석을 쳐다보고는 아 이게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등차인지 등비인지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인지 연쇄소공인지는 그때 가서 파악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유형 9번하고 유형 10번은 앞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손으로 써보면 끝나거든요. 얘도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3인 등비 수열이래요. 일반은 찾을 수 있겠죠? 초항이랑 공비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그 AN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다 더하래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혹시? 이 등비 수열에 로그 씌우면 뭐 된다? 얘기 안 했나요? 그럼 요 얘기를 짧게 하고 5분만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온 거 등차 수열이었다고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N-1의 D. 등차 수열이에요. 요 등차 수열을, 등차 수열 자체를 지수에다 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가 되더라? 등비 수열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지수가 D씩 커진다는 건 숫자 입장에서 보면 2의 D승씩 곱하기가 계속 붙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지수에 얹으면 등비 수열이 되더라 라는 소리고요. 그럼 반대로 등비 수열에다가 뭐 만만하게 상용로그니까 상용로그를 씌워보면 로그 A, 로그 AR, 로그 AR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뭐 된다? 로그 A에 로그 A 더하기 로그 R, 이거는 로그 A 더하기 2 로그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등차 수열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가 되고요.
등비에다 로그를 씌우면 등차가 돼요. 서로 뭐 역의 관계에 있는 거니까. 더하는 게 곱하는 걸로 바뀌고 곱하는 게 더하는 걸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문제 보시면 A라는 수열 자체는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씌우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 자체는 뭐가 될 거냐면 등차 수열이 될 거라고요. 등차 수열을 합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만 알면 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등비에 로그 씌우면 등차 된다 하는 거 가지고 푸시면 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오히려 좀 볼만한 건데 무섭게 생겼는데요. 다 집어넣어서 더할 거거든요. 근데 보면 밑에 2k 플러스 1이 있고 진수에 2k 더하기 3이 있고 로그에다 더하기를 하랬거든. 근데 로그를 쭉 더한다는 건 사실은 진수끼리는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로그끼리 더한다는 건 진수끼리는 곱하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곱해야 될 녀석 이 로그 입장에서 보면 얘가 진수니까 이 진수를 쳐다보아 하니 얘의 밑과 진수가 연속되어 있는 숫자인 거죠. 그럼 1부터 집어넣어서 다 더하라는 건 1부터 집어넣어서 다 곱하라는 거고 곱하기를 연결해보면 밑과 진수가 서로 약분되면서 날아갈 거라고요. 쭉쭉쭉 밑변환 하시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치 연쇄소고 되는 거랑 매우 유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억지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걸 사실은 넣어보면 숫자 넣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바꿔보면 로그 3에 이거 밑이 지금 2k 플러스 1인데 그냥 만만한 10이라고 생각을 해서 밑을 10으로 바꿔보면 로그 2k 더하기 1 분의 로그 2k 플러스 3 이렇게 밑변환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로그 3 입장에서 보면 진수가 분수의 형태, 유리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 둘이 빼기로 연결해버리면 되는 거죠.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로그 3에 로그 2k 더하기 3 빼기 로그 3에 로그 2k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굳이 쓰자면. 쓰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작은 게 앞에 오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3에 로그 2k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3에 로그 2k 더하기 3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2k 플러스 1이고 2k 플러스 3이에요. 1 차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칸 차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한 칸 차이라고 표현했냐면 k 앞에 2가 붙어있기 때문에 1부터 넣어보면 바로 쫓아가거든요. 1 넣으면 3이고 5죠. 2 넣으면 5고 7이에요. 3 넣으면 7이고 9예요. 바로 쫓아갑니다. 한 칸 차이 나는 녀석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집어넣어 보면 가운데 싹 다 날아갈 거고요. 맨 앞에 거 한 개랑 맨 끝에 거 한 개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식에다가 1에서 39까지 넣으라는 거니까 여기 1 집어넣은 거 살아남을 거고 여기다가 39 집어넣은 거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그로 되어 있는 게 마치 뭐 특별한 것인 것 마냥 책에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소리고요. 얘도 억지로 모양새를 바꾸어 보자면 연쇄도가 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모양을 꼭 바꿔야 되냐 그거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숫자 넣어보면 알아서 소거되거나 약분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했지만 좀 하다 보면 이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거듭제곱도 아니면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뭔가 지워지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기대하실 수 있고
문제에서도 2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3을 딱 보는 순간 아 뭔가 쟤네 둘을 약분하거나 소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요. 해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군수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했지만 제가 지금은 설명할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일단 앞에 시그마 공부하시고 평일에 얘는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봐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